예, 어느 때보다도 뉴욕 증시에 있었던 일들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높아지는 금요일입니다. 이항영의 뉴욕의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시장 하루 쉰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미국 증시 3% 빠졌는데 우리가 어제 장 열렸으면 뭐 피해갈 수 없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만 어제는 또 반등을 했고요.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쉬는 날에 또 그런 일이 있어도 네. 또 천만다행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되었건 미국 시장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오늘 있었던 일만 확인드리면 어찌되었건 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여전히 약보합 정도 끝났고요. 섹터별로는 어찌되었건 계속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유틸리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이제 필수 소비재가 오늘 제일 많이 올라왔는데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월마트를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어저께 급락 장세, 즉 다우지수가 무려 800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장세에서 올해 들어서 하루 만에 제일 많이 떨어진 하루였는데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상보다 좋게 나온 소매 판매였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매 판매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실적은 이제 오늘 잠시 전에 나온 엔비디아가 되겠는데 소매 판매는 예상이 0.3% 전월 대비 증가했는데 지금 보이다시피 0.7%가 증가했습니다. 오늘 이 소매 판매는 이 한 달짜리만 갖고도 의미가 있겠지만 분석을 미국 상무부상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6월, 7월 두 달만 보면 0.6%가 늘어났으면서 이거는 1년 만에 최고입니다. 두 달 기준으로 봤을 때. 5월부터 7월 3개월을 전 2월 대비 2월부터 4월까지의 3개월만 비교하면 또 1.8%가 늘어났고요. 올해부터 1월부터 7월, 올해부터 연간 1월부터 7월까지를 보면 3.3%로 났습니다. 주유소 항목을 제외하면요. 특히 이제 이거 자체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더욱더 큰 것은 여러분 이제 그 근원 소매 판매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코어 리테일 세일즈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랑 휘발유 그런 걸 제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연초를 제외하고는 1992년 즉 통계가 생긴 이래 제일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여러 가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고 리세션의 우려 있지만 어떤 소비를 중시 여기는 분들의 입장에서 야 이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주장에 근거가 되는 항목 중 하나로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특징주는 뭐 앞서 필수 소비재가 섹터로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간다 얘기하는데 필수 소비재 주요 항목을 갖고 있는 것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실적도 실적, 주당 이익 그리고 매출 모두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동일 점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상이 2.4였는데 2.8%가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하면서 주가가 6%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모두 앞서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특히 월마트는 온라인 쪽이 그나마 분전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중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한 35%가 이커머스가 늘어났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장기 금리는 뭐 여전히 오늘도 내려갔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장중에 1.50%를 깨기도 했었고요. 30년물은 어저께 드디어 사상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1.95%까지 내려가면서 사상 최저치를 갔고요. 홍콩 사태는 정말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일촉즉발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보여주는 것이 금값인데요. 금값이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도 여전히 오늘 어제 시장의 하나의 단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콩 사태는 이제 불안합니다. 이제 주말 사이가 이번 주가 굉장히 좀 고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여러 가지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불안감들이 여전한데 국채시장에서의 금리 수익률 역전 얘기를 좀 더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10년물과 30년물이 사실 최저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10년물, 2년물의 네. 중요성에 대해서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10년물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핵심인 거죠. 2년물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앞서 그림에 설명하실 때 앵커 시작하실 때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역전됐다는 건데 바로 12년 전에 빨간색 보일 때가 있었고요. 이제 이 오른쪽이 이제 빨간색입니다. 뭐 장중이었기 때문에 다 왔다 갔다 해주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계속 다면 이제 걱정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또 하나의 표현을 보면 일드 커브의 평탄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되겠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모든 만기별로 이거로 장기 금리 오른쪽에 걷고
단기 금리 왼쪽에 수익률을 그냥 한 순간에 같이 긋는 겁니다. 제일 위가 우상향하는 거죠. 이것이 1년 전이거든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됐건 인플레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더 금리 자체가 비싸야 되는 건 상식인데 지금 그렇지 않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국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국가의 대부분이 지금 뭐 30년물, 10년물 대부분이 그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특히 30년물까지 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30년을 은행에 맡기더라도 국채를 사더라도 돈을 보관료를 내는 세상이거든요. 일본도 대부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나라 중에서 좀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우리나라랑 미국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마이너스 금리가 남모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14조 달러가 거기 묶여 있다는 거죠. 네. 그게 1경 6천조. 그러니까 계산도 안 되는 네. 돈이 거기 가 있는 게.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할 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금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고 조금이라도 경기가 상대적으로는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돈이 그냥 예금만 하는 거냐, 채권을 사는 거죠, 장기채. 그래서 이제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사단이 과거 뭐 2008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의 대부분의 리세션은 미국 자체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지금 미국보다는 해외 요인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팩트죠. 사실은 사실이고 중요한 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수많은 곳에서 이거 정말 리세션이 이제 임박했고 주가는 떨어질만 나왔다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영어 표현인데 borrowed time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직역하면 시간을 빌렸다 표현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표현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그냥 덤으로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약간 유추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보면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목숨 다 끝났는데 덤으로 더 살고 있는 세상이다. 아니면 그 갱들이 막 할 때 부하들한테 너희들 목숨 내가 갖고 있을 때 이런 쓰는 네.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꺼줘야 되는데 안 꺼지고 있다는 얘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겠고요. 반대 목소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글로벌 X나 RBS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으로 돈이 들어와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들어오느냐?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매 판매 이렇게 좋고 소득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왜 리세션을 걱정하냐는 소리도 있겠고요. 제너럴 옐런 전 의장이 어느 병학회에 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과거에는 분명히 중요한 시그널이었지만 이번에는 틀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false signal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리세션을 막을 만큼 미국 경제는 튼튼하고 다양한 옵션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금리를 더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웰스파고나 이런 일부에서는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 경제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고 통화 정책이겠지만 빨리 금리를 더 빨리 내려서 그러면 이제 장단기 역전을 막을 수 있고 리세션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 쉬고 개장하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역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그 반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고 움직였느냐가 투자자들에서는 궁금한 거잖아요. 네, 예. 잠시 전에 이제 분석이었고 예측이기 때문에 제너 옐런 의장이 맞을지 틀릴지 네.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다만 그럼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사실이니까요. 물론 이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거 팩트니까 말씀드리면 크레딧 스위스에서 조사 사항을 따르면 최근 5번의 그런 금리 역전 이후에 결국은 리세션이 온 거 사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22개월 네, 맞습니다. 평균 22개월 후에 리세션이 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그렇지만 1년 후에요. 1년 후에 평균으로 보면 S&P 500은 평균 12%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 18개월 후에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S&P 500이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걸 평균으로 지금 그래프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예. 3개월, 6개월, 3년, 뭐 2년, 3년, 1년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주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1978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는 한 20일 정도만 주가가 플러스 났고 다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내렸던 기억도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최악의 경우가 2005년, 6년 그 이후에 리만 사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도 3년 후에 가서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29%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당장 주시장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78년을 제외하고는 3개월, 6개월 동안 주가가 그렇게 약세한 적이 없었고요. 평균적으로 한 13에서 18개월 동안 주가는 오히려 계속 올랐습니다. 평균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표를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평균 13에서 18개월 동안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동안의 평균 주가는 22% 상승했다는 것도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결론적으로 궁금하십니다. 왜 주가가 올라갔냐는 거죠.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리세션이 온다는데 네. 엄청 역전돼.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있겠죠. 네. 약간 더 어려운 얘기지만 정부나 연방 정부나 미국 정부, 지방 정부에서는 바로 소위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고요. 연준은 뭘 합니까? 통화 정책을 하잖아요. 네.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잘 극복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주가 상승에 소위 어떤 계속하려는 그런 시도, 그런 관성이 때문에 올라갔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맞을지 모르죠. 이번에 어떻게 될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앞으로도 이런 경험적으로 보면 불안한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리 역전이 나타났지만 평균적으로만 보면 이후에 주가가 네. 오르다가 나중에 꺾였으니 지금도 그걸 하면 역전 다음에 올랐으니 지금 주식을 그러면 사볼까? 그게 또 그렇게 생각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동성 불가피할 겁니다. 네. 엄청난 변동성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6개월, 12개월 계속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머징 국가는 그 시기에 더 어려웠던 것이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거든요. 결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돈이 갑니다. 미국이 어려우면 유럽으로 가는 거고 유럽이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머징 마켓에 어찌됐건 속해 있고요. 사실 한국이 이머징이나 선진국이나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머징 국가에 있다는 것은 더 안 좋은 거죠. 솔직히. 네.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은 미국 시장의 금리 역전 관련된 이야기, 과거의 경험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